안녕하세요. 오지민 작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죠? 예, 제가 그래도 이전에는 계속 의리 얘기하면서 너무 늦지 않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계속 예, 신경을 썼었는데 제가 이게 목이 아프고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도저히 동영상을 찍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하루에 두 번 강연을 잡아줬는데, 저는 오전 오후 강연을 그렇게 소화하고 나서, 그냥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목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말 저에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이 아픈가? 대전에 제가 강연을 갔다가 올라와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춥고 막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했는데 이제 감기가 들은 것 같아요. 목 감기가 이제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되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저는 또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인천 터미널점 롯데백화점에 강연을 다녀왔고 오늘도 잠실점에 또 강연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오늘은 목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예, 이틀 동안 그래도 쉬는 주말 동안 좀 쉬고 다음 주에 또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틀 동안 그래도 조금 보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또 하게 된 이유는 오늘 그 잠실점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의 블로그 댓글에 얼마 전에 이제 비대수로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지금 또 새학기고 아이들이 또 입학할 그 시기고 지금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또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학기에 불안한 아이들의 심리랑 이제 우리 엄마들이 또 불안한 그런 거를 또 아이들이 또 무의식을 또 읽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비춰주기도 하거든요. 새학기, 예, 학교 다니고 이런 거, 아이들 입학시키고 나서 이런 불안한 거, 이런 걸 조금 얘기해보고 싶다. 그래서 마침 그분의 질문도 있으셨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그걸 좀 해봐야지, 다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오늘, 예고도 없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잠실점으로 제 강연을 들으러 와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질문 글을 딱 읽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딱 저의 직관으로 느껴지기에 그냥 어머니의 불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불안한가를 조금 계속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강의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실 시간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음, 어머니의 역시 어머니의 불안, 이런 내면적인 이런 심리적인 거를 다 많이 알고 계신 분이시고, 또, 프롬 아버님하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의 불안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조금 오늘 나누고 싶어서 와봤어요. 어, 아이들이 입학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적응하기가 또 힘들고 많은 아이들이 불안해해요. 저는 학기 새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이 어, 그 소변을 그 바지에다 보는 아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저희 지인에게. 그래서 그 정도로 아이들이 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예, 힘들겠어요. 우리 같은 어른들도 이런데 낯선 데 가고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선생님, 앞에 서 계신데 이렇게 하려면 낯선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예, 솔직히 두렵고 불안한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어, 아이가 학교 2학년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적응하는 일주일, 지금 거의 2주일이 지금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적응할 기간인데 학교만 가면 아이가 되게 운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우느냐. 그래서 우는데 이제 우는 게 며칠 계속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갖고 오늘도 뭐 운다 이렇게 뭐 하셨나 봐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의 시선 때문에 굉장히 그게 정말 두렵거든요. 예, 남들의 시선 이런 거 판단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아이를 좀 억압하게 되고
외부의 이제 시선 때문에 우리 아이를 좀 억압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틀째인가 너무 그렇게 많이 우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렇게 울지 말라고 뭐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하셨겠죠. 네, 그런 얘기를 선생님의 목소리,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어, 좀 눈치 보게 되잖아요.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아이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예,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많이 억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라고 아이가 우는데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실컷 울고 이제 다음부터 울지 말자라는 거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음, 그 아이의 불안을 지금 오늘 그 어머니가 지금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예,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직감으로 과거의 한 사건으로 비롯돼서 지금 현재 그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를 예,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자신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으면 자각하면 놓아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한순간 자각했다고 이게 놓아질 수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불안하고 나를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고 아무리 그걸 고민하셔도 내 안에 이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계속 내가 아이를 내보내기 불안하고 아이를 세상에 이제 내놓기가 굉장히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아이가 지금 엄마의 두려움과 이 심리 상태를 지금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학교 가서 울지 말았으면 이라는 마음보다는, 그 아이의 불안함, 이거를 최대한 많이 받아주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아이에게 우리는 그걸 아이를 수용하고 받아주는 거, 그런 모든 행위와 이런 심리적인 불안을 안아주는 거는요, 나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도 당연히 내가 이런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계속 이런 다운받은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불안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에게 투사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아이하고 계속 나하고 연결돼 있으면서 서로 힘들다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거든요. 이 무의식에 저장되고 정말 이 몸으로 기억되는 거를 놓아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과거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계속 제가 고민하라고 계속 이렇게 제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 자신을 안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될 거는 그 아이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음, 선생님의 시선이나 이런 아이가 자꾸 우는 거 이거를 멈추게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예, 아이의 행동을 멈추고 싶은 것 때문에 아이는 그 행동을 더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자신이 불안하시잖아요. 지금 어머니 자신이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인지 원인도 알고 있어요. 저하고 오늘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불안하신데 아이가 자신의 것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계속 그 동시에 같이 나 자신을 계속 성찰하고 받아들이시는 그 작업, 수용하고 나의 과거를 계속 받아줄 수 있는 그 내 안에 어린아이를 계속 품어줄 수 있는 그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동시에 그 아이의 어떤 불안한 이 심리적인 요소나 이런 상태들을 전부 다 수용하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시선이 왜 두려워요? 선생님한테 지금 아이가 새학기가 들어가서 지금 새학기 올라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조금 불안하고 아이의 기질이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라고 엄마가 탁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도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이들이 새 학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를, 그걸 기다려준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선생님이 그걸 못 받아주신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그 아이의 울음을 억압하고, 아이의 불안을 억압하고, 선생님 계속 눈치를,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음 안에, 선생님의 그 음성이 어머니에게 들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외부의 시선이 좀 걸리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뭐, 혹시나 이제 새학기에 보통 4월이나 이때쯤, 상담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 학기 조금 적응할 시간이 되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 때 가서 선생님한테 아이의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내 아이의 뭐, 그게 치부라는 뭐 그런 약점이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의 그냥 특별한 성격이고 그냥 기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양해를 구할 수 있고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이가 지금 적응할 때까지는 아이를 좀 그 모든 감정을 불안함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분에게 오늘 저를 만나러 와주신 너무 감사한 그분에게 어,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시간을 보고 가능하면 네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당연히 익숙한 걸 좋아하고 낯선 환경을 두려워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아이가 사회성이 좀 부족하나라는 거? 이렇게 적응하는 거, 이런 것도 연습을 훈련을 해봐야지.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하기 싫다고 금방금방 그만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거나 그만하고 싶다라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이가 원하는 거를 좀 따라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방과후 수업도 이거저거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럼 그냥 그 방과후 수업 안 하시면 돼요. 또다시 낯선 상황이 펼쳐질까봐 두렵다고 하셨는데 낯선 상황이 펼쳐져요. 예. 그 아이가 지금 새학기 때문이 아니라도 아이가 크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거든요. 특히 육아라는 시간 안에서. 정말 저도 이런 선생님의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판단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많이 아이를 억압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네, 내 아이를 좀 받아주고 억압하기보다는 조금 그 아이의 심리를 좀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거가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매번 느껴요. 그걸 매번 제가 강연을 어제도 끝나고선 여러분들하고 항상 얘기를 좀 나누는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나의 어린 시절 내가 겪은 과거의 경험과 믿음과 신념, 이 인식들이 정말 이 현재에 미치는 것들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육아라는 시간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이거는 참 나의 이 과거에 이걸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 진실이 아닌 것들로 우리가 이 육아라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라는 거. 그거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하고 얘기할 때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그 참 젊은 어머니들의, 저하고 10년 이상 차이가 나시는, 그분들이 아이를 떠올리면서, 아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마다 그 눈물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미래 모델링이라는 이 책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이고 그리고 또 저희 두 번째 엄마표 힐링 육아 독서 처방전이라는 책에 소개가 된 책이에요. 소개가 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왜 다시 읽기 시작했냐면 명상에 관한 것 때문에 다시 이걸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명상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머릿속에 이제 깨닫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명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명상을 하면서 제가 저에게 다가오는 이 명상이라는 거, 이거의 의미가 하루하루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 안에 정말 명상을 하라고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명상을 행함으로써 하면서 하나둘씩 깨닫게 되고 이 머릿속에 들고 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명상을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면서 다른 분들의 이 명상은 어떤 얘기가 있나 그러니까 마치 제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은 감사일기를 어떤 심정으로 그리고 왜 쓰기 시작하는가를 궁금하기 시작하면서 감사에 대한 그런 책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명상에 제가 지금 꽂혀가지고 명상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 명상의 부분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이 책을 좀 봤는데 오늘 제가 또 그분한테 좀 너무 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 힘든 이 육아라는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너무 힘드신데 너무 힘든 거는 그 당연하다라는 거. 지금 그 터널을 통과하시면 반드시 터널의 끝은 있고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드렸는데 제가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 구절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래 모델링에 대한 건 이 책은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은 횟수를 좀 거듭하면서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붙여놨는데 두려움에 관한 거, 돈에 관한 거, 나눔, 아이들 교육에 관한 거, 이 안에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주신 너무 사랑스러운 그분께 너무 참 오늘 많이 우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제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직관으로 찾아낸 이 구절을 그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이제 목이 너무 많이 아프고 또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책을 좀 그냥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지 말라.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소개와 그런 부분 이런 거를 다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은 우선 그냥 구절만 그냥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목이 너무 아파서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지 말라. 그 안으로 빠져들어 즐기고 사랑하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지금 104페이지예요. 104페이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으로부터 달아나려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일터로 달려가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요. 그들은 그들의 내면을 잡아먹는 한없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사실 그들은 외로움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나 혼자 있는 거.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거,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안아주고 나하고 함께 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 진정 누구인지 아는 거에 저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내면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그 안을 정돈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면으로 들어와서 이 상처와 과거를 결산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외부로 포인트를 돌리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그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홀로 있을 때라야 우리는 내면에 숨어있는 문제와 두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며 심지어 유용한 것입니다. 유용한 것이래요. 외로움이. 동양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왔으며 홀로 떠날 것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신으로부터 달아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듯 산속으로 또는 아쉬람으로 떠난다고 해도 당신은 결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로부터 달아날 때마다 그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것이 곧 산사태처럼 당신을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니 달아나는 일을 멈추세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불필요한 내면의 쓰레기를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은 홀로 있을 때, 즉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 있는 것을 즐기게 되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친교를 맺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라고 돼 있어요.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내면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면을 보고 과거를 결선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기를 멈추고 강해지고 열려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두려움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매 순간을 즐기며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맑은 눈과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 문제 없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적은 없으며 오직 사랑과 세상에 대한 신뢰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세상의 일부로 느끼고 세상도 우리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네.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선택하시고 이 불필요한 내면의 찌꺼기들, 이런 쓰레기들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랑은요, 수용의 상태예요.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정말 나는 이거를 더 이상 갖고 오지 않겠어. 나의 현실에 더 이상 내가 경험했던 이 과거의 것이 나의 현실을 지금 정말 최고로 중요한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이 이거를 현재 지배하지 않게 허용하지 않겠어라고 선택하시는 거. 선택하시고 내 마음을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런 거는 지금 선택하고 그걸 놓아버리고 시고 치유를 하시면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삶에 더 이상 적은 없다라고, 그리고 세상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만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믿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자신의 세상을 나 자신을 세상의 일부로 느끼고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삶이 우리를 돌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그분에게 이 메시지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신데 너무 당연해요. 힘든 거를 알고 이거를 통과하셔야 다른 삶을 사실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힘든 거가 내가 지금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힘들지 않고 계속 무의식에 억눌러 놓고선 의식으로 떠올리지 못하고 이걸 수면 위로 떠올리지 못한다라면 이거를 과거를 결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그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또 여러분 제가 찾아올게요. 이틀 동안, 주말 이틀 동안 좀 쉬고 다음 주에 강연 일정을 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